당신의 일주일이 똑똑해진다. 뇌를 깨우는 월요일. 네, 뇌를 깨우는 월요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나라 최고의 뇌과학 전문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맡고 계신 박문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아주 뜻깊었는데요. 이 기억과 이해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정서뇌가 만들어져야 지능뇌가 형성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정서라는 말도 많이 쓰긴 하지만 이 정서를 감정이라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이해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괜찮습니다. 예, 네. 정서라는 용어하고 감정은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동물들도 그 1차적 감정을 갖고 있죠. 네. 성내거나 뭐 울거나 아파하거나 이런 1차적 감정을 갖고 있는데 네. 인간의 경우에 정서라 했을 때는 일부 느낌도 포함하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 느낌이요. 네. 예. 그래서 엄밀히 구분하는 거는 느낌은 그 대뇌 피질에서 상당한 그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야 나오는 그런 좀 고급 과정이고, 네. 정서나 감정은 우리가 약간 그 반사적, 네. 그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더 느낌이 더 직관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낌이 더 고급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서나 그렇죠. 감정은 더 1차적인 것이고. 예, 네. 예를 들면 그걸 꼭 구분하려면 다마지오의 그 이론에 의하면 네. 우리가 그 미술관에 가서 명화를 볼 때 네. 그때는 정서를 하지 않고 느낌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림이나 그다음에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그 멋진 풍경을 볼 때 느끼는 것은 느낌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그때는 정서란 말을 쓰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느낌은 누구나 다 미술품을 감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고급품 음악은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훈련을 받고 이런 부분이 들어갈 때는 대뇌 피질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생기는 것은 느낌이고, 우리가 좀 더 본능적이고 좀 더 감정에 충실한 부분이 정서라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원론으로 생각을 해서 감정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을 나눠서 판단력은 주로 이성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연결이 돼 있군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그 이성이란 말 많이 썼는데 네. 이성이라는 그 범주 그런 개념은 사실은 많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교, 예측, 추론, 판단하는 다양한 뇌 기능을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설명할 때 그냥 이성이라 표현했는데 구체적 이성은 사실은 내부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감정에 관한 부위는 명확하게 상당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네.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이 통념적으로 예, 예. 가슴이 울린다. 그럼 감정적인 것이고 예, 예. 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다. 그럼 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 뇌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슴 심장에서 감정을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이건 그냥 통념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 될 것 예. 같고요. 자, 박사님이 쓰신 뇌과학의 모든 것 이 책을 보니까요. 예, 예. 습관도 감정도 조건반사다.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예, 예. 그럼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네. 뇌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그 점은 습관도 감정도 조건 반사에 가깝다고 하는 그거는 어떠냐면 네. 우리가 길을 가는 사람을 뒤에서 헉 이렇게 하면 놀라면서 놀란 반응과 동시에 화가 나거든요. 깜짝 놀라면서 화가 나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어린 학창시절의 그래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발적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하면 감정이 폭발을 하면 우리가 제어를 못한다는 말은 건 반사 회로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 감정은 그 일종의 반사 회로 습관에 가깝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느낌은 대뇌 피질에서 하는 고급 기능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까도 이제 풍부한 감정의 중요성은 판단력과 그렇죠. 직결돼 있다 말씀 주셨는데 예. 우리가 좀 막연하잖아요. 이 풍부하고 좋은 감정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다양한 학습이 필요하고 그다음 정서적 학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문학이나
예술 작품 이런 걸 많이 봐야죠. 네. 어느 순간에 획득되는 것이 아니고 고급 기능이기 때문에 많은 훈련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정서적. 그럴 경우에는 그 다양한 학습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때 그 느낌을 동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좋은 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느끼고 또 이 그렇죠. 미술품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예, 좋은 예. 음악을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예. 말씀하신 대로 좋은 판단에 이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그러한 정서적 느낌이 풍부한 그런 기질을 우리가 훈련을 하면 결국은 느낌이 풍부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사회적 그 인터랙션도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왜 우리가 저 어린이나 청소년을 양육하고 우리가 이제 키울 때, 길러낼 때 나이가 어릴 때 안 좋은 영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폭력적인 영화라든가 너무 선정적인 뭐 이 영상이라든가 이런 나쁜 영상물을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예전에 비디오 시절에는 이게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였군요. 있죠. 왜냐하면 그 특히 감정은 어릴 때 굉장히 확립되거든요. 네. 그 흔히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내부를 보면 울고 있는 어린애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평생 남아 있는 것은 우리 흔히 그 많이 보는데 감정의 회로가 한번 그렇게 굳건하게 형성이 되면 모든 신경 작용이 글로 쉽사리 그 발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아름다운 풍경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저 안 좋은 장면은 가급적 보여주면 안 됩니다. 네. 그 잔상이 참 오래 남아서 오래 남습니다. 네, 우리의 좋은 감정을 오히려 이제 망가뜨릴 수 있는 그렇죠. 나쁜 작용을 하겠군요. 예, 왜냐하면 그쪽 회로가 완전히 확립이 돼버리면 감각 입력이 들어와도 글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박사님 지난주에는요. 뇌에 꼭 필요한 연료, 포도당과 산소라고 말씀 주셨었잖아요. 예.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뇌작용에도 큰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도 뇌에 좋은 영향을 줍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 직접적으로 브레인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브레인을 좋게 하는가에 과학적 근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마도 어쩌면 유일할 수도 있어요. 유산소 운동이 직접 브레인, 특히 전전두엽에 그 BDNF라 그러는데 브레인이 유발한 영양 물질을 많이 생성한다는 게 이제 실험 결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신경세포에 그 포장하고 산소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뇌의 활동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 직접 도움이 된다. 이거는 그렇죠. 우리 전문가인 박사님께서 지금 확증하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다른 실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공부하는 청소년들한테는 항상 운동을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 운동을 하면 브레인이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맡고 계신 박문호 박사였습니다.